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인생입니다. 24살 저는 몽골 다르항에서 두 동생과 부모님을 책임지던 장녀였습니다. 탄광 사고로 쓰러진 아버지, 약값을 아끼려 스스로 약을 줄이시는 어머니. 저는 재봉공과 야간 청소를 번갈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사촌 언니가 한국 결혼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가족이 산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남편은 45, 전남 산골에서 차밭을 하는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제 방문 앞까지 왔다가 노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안도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바야르마입니다. 24살 몽골 다르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장녀로서 저는 일찍부터 책임을 배웠습니다. 16세 재봉 기술을 익혔고 20살부터는 야간 청소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탄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등뼈가 부러져 누워 계셨고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으셨지만 약값이 부담돼 몰래 약을 줄이곤 했습니다. 동생 둘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교복도 제대로 못 사주는 제가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사촌 언니 사라가 찾아왔습니다. 30살의 사라는 울란바토르에서 일하며 가끔 고향에 들렀습니다. 화장도 진했고 옷도 화려했습니다. 바야르마, 너 한국 가면 어때? 사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요? 응, 결혼 중개. 나 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몽골 돈으로 200만 투구릭 보내준대. 내 가족 살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생각해봐. 기회는 지금뿐이야. 사라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약병을 숨기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해진 신발을 신는 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할게요. 잘 생각했어. 서류 준비해.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사진 촬영, 신상 정보 작성, 비자 신청. 사라는 제 계좌번호를 물었고 제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송금 도와줄게.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야르마 힘들면 돌아와. 괜찮아요, 아빠. 제가 보낼게요.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다르항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바야르마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경수였습니다. 45살,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바야르마 씨요? 오경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차까지 가요. 오경수는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차에 타자 뒷자리에 물, 멀미약, 작은 담요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멀어요. 편하게 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3시간을 달려 전라남도 보성에 도착했습니다. 읍내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작은 마당, 그리고 뒤로 펼쳐진 차밭. 현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서복래였습니다.
76살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와. 멀었지? 서복래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밥 먹어.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 많이 먹어. 서복래가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오경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 후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방 안내할게요.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새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피곤하시죠? 오경수가 나가려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불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경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돌아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무서웠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거실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경수였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집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연 저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30분 닭 우는 소리에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오경수가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네요. 차 바꿔요. 같이 갈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러 왔으니까요. 오경수는 작업복과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장갑을 끼는데 신기했습니다. 제 손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어떻게 제 손 크기를? 사진 보고 짐작했어요. 오경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차밭은 집 뒤 비탈에 있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오경수는 걸음이 빨랐지만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차밭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차나무 줄이 보였습니다. 오경수는 헤드랜턴을 켜고 말없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차잎을 따는 손동작, 비탈길 걷는 법, 바구니 매는 법. 말은 없었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차잎이 찢어졌고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에서 재봉할 때도 손이 찢어졌지만 버텼습니다. 이것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산 너머로 빛이 퍼졌습니다. 차밭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다르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쁘죠? 오경수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점심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복래가 국수를 삶아놨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손을 씻는데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장갑 안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오경수가 봤습니다. 바야르마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 바를게요. 오경수는 약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손길이 떨렸습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저 일 잘해요. 알아요. 그래도 다치면 안 돼요. 오경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인지 미안함인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후 오경수는 한국어 공책을 꺼냈습니다.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 인사, 감사, 미안, 괜찮아.
오경수는 천천히 발음했고 저는 따라했습니다.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 돈은 언제 들어와?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직 일 배우는 중이에요. 빨리 해. 내 가족 기다려. 사라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남자 예전에 큰일 겪었다던데? 조심해. 너 같은 애는 오래 못 버텨.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큰일이었을까요? 오경수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손이 스치면 숨을 멈췄습니다. 밤마다 제 방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 거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오경수 씨, 저 싫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왜 멀리 하세요? 오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도 멀고 남편도 멀고 모든 게 멀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여기 이상해요. 뭐가? 남편이 저를 안 봐요. 멀리해요. 그래? 역시 문제 있는 남자네. 계약 파기하고 돌아올래? 아니요. 가족 생각하면. 그럼 참아. 내가 선택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차밭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차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12월 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차밭일은 줄었지만 겨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퇴비 만들기, 수로 정비, 도구 손질. 저는 서복내를 도와 김장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서복내는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한국말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바야르마, 너 손재주 좋구나. 고맙습니다. 우리 경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서복내의 말에 저는 복잡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맞나요? 오경수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주말 5일장에 갔습니다. 오경수가 차를 몰았고 서복내와 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몽골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생선도 많고 채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외국인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경순의 새댁이래. 어디서 왔대? 몽골이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알게 되니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돈 보고 왔겠지. 경수가 불쌍해. 외국 여자는 믿을 수 없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서복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서복내를 안았습니다. 혜진아, 왔구나. 네. 동생은요? 차밭 보러 갔어.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훑었습니다. 새댁이에요? 네, 바야르마예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문혜진이에요. 경수 누나. 잘 부탁해요. 문혜진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복내에게는 상냥했지만 저에게는 차가웠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혜진도 따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문혜진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도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서류 어디 두셨어요? 왜? 차밭당 문서 좀 볼게요. 왜 그걸? 확인 좀 하려고요. 서복내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혜진은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몰래 봤습니다. 이거 지분 정리 안 됐네요. 정리해야 해요. 아직은 무슨. 나중에 문제 생겨요. 문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경수가 돌아왔습니다. 누나. 왔어? 오랜만이다.
문혜진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잘 지내? 네. 세댁은? 괜찮아? 네, 잘 지내요. 다행이네. 근데 경수야, 차밭 땅 일부 담보로 돈 굴리면 편해질 텐데. 필요 없어요. 아니야. 요즘 투자 잘하면 돈 벌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됐어요, 누나. 오경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문혜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문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일, 투자 이야기, 돈 버는 법.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바야르마 씨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문혜진이 물었습니다. 재봉 일했어요. 재봉?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그럼 왜 한국 왔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혜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족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송금하려고. 문혜진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문혜진은 오경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경수야, 조심해. 외국 여자는 돈 때문에 온 거야.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동생 통장엔 손대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밤에 문혜진은 순천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봤습니다. 바야르마 씨, 우리 동생 잘 부탁해요.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요. 협박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혜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경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송금 아직이야? 내 엄마 약 떨어졌대. 빨리 보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약.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울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2월 중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차밭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오경수는 매일 차밭을 둘러봤습니다. 왜 매일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눈무게로 가지가 부러질 수 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차나무 가지를 털고 수로를 확인하고 덮개를 고정했습니다. 일을 하며 저는 오경수를 관찰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차나무를 만지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차밭이 좋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왜요? 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30년 전에. 오경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방대원이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셨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오경수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소방대원이었어요.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10년 했어요. 그런데 그만뒀어요. 왜요? 오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어 공부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빨리 배웠습니다. 기본 문장을 만들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잘하네요. 오경수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바야르마 씨는 똑똑해요.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경수 씨, 왜 저한테 거리를 두세요? 오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밤마다 제 방 앞까지 오시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요? 오경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말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오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방대원 시절 얘기예요. 들을게요.
2015년 겨울 큰 화재가 있었어요. 아파트 화재였죠. 오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층에 여자가 갇혀 있었어요. 문이 안 열렸어요. 저는 도끼로 문을 부수려 했어요. 하지만 안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여자가 두려워했어요.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멈췄어요. 상대가 두려워하면 멈춰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어요. 여자는 못 나왔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빨리 행동했으면 살렸을 텐데. 오경수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상대가 두려워하면 멈춘다.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야르마 씨 방문 앞에서 멈춘 거예요. 당신이 두려워할까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돌아선 거였습니다. 저를 배려한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제 잘못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는 오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오경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걸 이해했습니다. 오경수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경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노크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오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은반지 간단했지만 예뻤습니다. 결혼 반지예요. 늦었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경수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지가 들어갔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바야르마 씨, 저와 진짜 부부가 되어줄래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명절이었습니다. 서복내가 준비에 바빴습니다. 떡국, 전, 나물, 갈비찜. 저도 도왔습니다. 설날 아침 문혜진이 왔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혜진은 큰절을 했습니다. 서복내는 세배돈을 주었습니다. 오경수도 절을 받았습니다. 저도 절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바야르마도.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서복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사 후 문혜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좀 봐야 해요. 설날인데 왜? 정리할 게 있어요. 차밭 지분 서류요. 그건 나중에. 나중은 안 돼요. 지금 해야 해요. 문혜진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서복내는 어쩔 수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혜진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지분이 애매해요. 명확히 해야 해요. 왜 그래야 하는데? 오경수가 물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져. 문혜진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차밭 땅 가치가 2억은 돼요. 절반은 내 거예요. 아버지 유산 상속분이니까. 누나, 그건. 뭐가 문제야? 내 권리잖아. 오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복내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문혜진이 화장실 가는 틈에 서류를 봤습니다.
차밭 지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오경수 가족의 전부라는 것. 그리고 문혜진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 저녁에 문혜진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문혜진이 말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송금 잘해요? 돈 잘 벌어요? 아직은. 그럼 빨리 벌어야지. 가족 기다리잖아요. 그 말이 제 약점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가족에게 돈을 못 보냈습니다. 밤에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야르마, 돈 언제 보내? 미안해, 언니. 아직은 무슨. 벌써 2달 지났잖아. 내 엄마 약값 어떡하냐?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릴 수 없어. 중개 수수료도 안 갚았잖아. 수수료? 당연하지. 내가 널 한국 보냈는데 공짜야? 저는 몰랐습니다. 수수료가 있다는 걸. 얼마인데? 500만 투구릭. 한국 돈으로 200만 원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아?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빨리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일한 돈이 없었습니다. 차밭은 겨울이라 수입이 없었습니다. 오경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금은 있었지만 출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출금이었습니다. 누가 제 통장을 쓴 걸까요? 사라였습니다. 출국 전에 찍은 계좌 사진. 그걸로 무언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사라는 제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오경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일 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 뭐든요. 돈 벌 수 있는 일. 오경수가 제 눈을 봤습니다. 왜요? 돈 필요해요? 네.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이요. 오경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봄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차밭 일 시작하면 수입 생겨요. 너무 늦어요. 그럼.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자리 있는데. 할게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 일 잘해요. 오경수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도와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읍내 식당에 다녔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몽골에서도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80만 원. 적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사라에게 절반을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엄마 약값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야? 수수료는? 조금씩 갚을게. 조금씩은 안 돼. 한 번에 갚아. 저는 지쳤습니다. 사라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경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많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2월 중순 몸이 한계에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하다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오경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요. 무리했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에요. 바야르마 씨는 강해요.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오경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쉬어요. 일 그만두세요. 안 돼요. 돈 벌어야 해요. 돈은 제가 벌게요. 아니에요. 제 가족은 제가. 바야르마 씨 가족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 쉬었습니다.
서복내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오경수는 약을 챙겨줬습니다. 고마워요. 가족인데 뭐. 회복되던 어느 날 서복내가 제 방에 왔습니다. 바야르마, 너 힘든 일 있지? 아니에요. 있어. 얼굴에 다 써 있어. 서복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할머니가 도와줄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라 이야기, 수수료 이야기, 송금 압박.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서복내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촌 언니가 나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언니도 힘들어서. 아니야. 너를 이용하는 거야. 서복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일 경수랑 같이 은행 가자. 계좌 정리하고 비밀번호 받고. 하지만은 없어. 내가 보호받아야 해.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니 제가 모르는 출금이 더 있었습니다. 사라가 제 계좌를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습니다. 바야르마, 왜 비밀번호 바꿨어? 제 돈이잖아요. 내 돈? 내가 한국 보낸 건데? 그래도 제 거예요. 너 정신 나갔구나. 내 가족 어떡할 거야? 나 안 도우면 약값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언니, 다시 생각해. 협력하든지 혼자 버티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엄마 약값이 끊기면 어쩌죠? 그날 밤 오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제 엄마 약값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한 달에 30만 원쯤. 알겠어요. 보낼게요. 정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사였습니다. 다음 날 직접 엄마에게 송금했습니다. 사라를 거치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돈 받았어? 응, 바야르마. 고마워. 근데 사라가 화났다던데? 신경 쓰지 마. 이제 제가 직접 보낼게. 조심해. 사라가 무서운 애야. 알아요. 며칠 후 사라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너 그 남자 과거 알아? 사람 죽인 거 알아? 조심해. 언젠가 터질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경수의 과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는 끝이야. 사라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라가 뭔가를 꾸밀 것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3월 봄이 왔습니다. 차밭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차밭으로 나갔습니다. 오경수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혜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였습니다. 경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야. 둘은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경수야, 차밭 땅 일부 팔자. 갑자기 왜요? 내 사정이 좀 안 좋아. 투자 실패했어. 그래도 땅은. 땅 팔면 다 해결돼. 절반은 내 거잖아. 팔아서 내 몫 달라. 오경수는 난처했습니다. 누나, 이 땅은 아버지 유산이에요. 함부로 못 팔아요. 아버지가 뭐래? 돌아가셨잖아. 지금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도. 경수야, 제발. 나 진짜 급해. 문혜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서복내가 나왔습니다. 혜진아, 땅은 안 돼. 왜요, 어머니? 이 땅은 우리 생계야. 팔면 끝이야. 그럼 담보대출이라도 해줘요. 그것도 안 돼. 왜 안 돼요? 제 권리인데. 문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제 돈 달라고요. 그때 문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지? 무슨 소리예요? 외국 여자 데려오느라 돈 썼잖아. 그것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문혜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야르마 씨,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망가지는 거 알아? 저는, 닥쳐요. 당신은 돈 벌러 온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경수가 누나를 막아섰습니다. 누나, 그만하세요. 나가주세요. 뭐? 나보고 나가? 네. 오늘은 그만 가세요. 좋아. 나간다. 하지만 기억해. 법적으로 싸울 거야. 내 몫은 꼭 받을 거야. 문혜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복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바야르마. 아니에요. 우리 딸이 원래 안 그랬는데. 돈 문제로 변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때문에 이 가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누나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바야르마 씨, 누나 문제는 누나 문제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오경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문혜진이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였습니다. 서복래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럴 수가. 오경수는 조용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법적으로 누나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라에게서 뜻밖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야르마, 너 남편 내 땅 문제 있다며? 내가 도와줄까? 제 피가 얼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도와준다는 걸까요? 함정 같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라와 문혜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4월 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문혜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밭 지분 분할 청구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경수가 읍내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누나분 청구는 일부 타당해요. 상속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땅을 나눠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으로 보상하든지요. 하지만 금액이 크네요. 약 1억. 1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럴 돈이 없는데. 그럼 땅 일부를 팔든지 담보대출을 받든지 해야 해요. 오경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복래와 의논했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돈은 없고.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고마워요. 며칠 후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경수는 차밭을 걱정했습니다. 비탈이라 위험해요.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수로를 정비하고 덮개를 고정해야 해요. 태풍 전날 우리는 차밭으로 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위험해요. 당신은 집에 있어요. 아니요. 같이 할게요. 안 돼요. 저도 이 땅 지키고 싶어요. 우리 땅이잖아요. 오경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요.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수로를 뚫고 덮개를 고정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졌습니다.
옷이 젖었고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혔어요. 집에 노인이 갇혀 있어요. 오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봐야 해요. 차밭은요? 사람이 먼저예요. 오경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챙겨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안 돼요. 같이 가요. 위험해요. 당신도 위험하잖아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경수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비를 뚫고 마을로 달렸습니다. 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기 집이 보여요. 집 앞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오경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경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나왔습니다. 일은 넘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요. 우리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서복내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괜찮아? 네, 어머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따뜻한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경수가 제 방에 왔습니다. 바야르마 씨. 네.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강해요. 그리고 착해요. 오경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전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바야르마 씨 덕분에 우리 아버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외국 여자가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문혜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송금 내역 뭐야? 왜 중간에 비는 돈이 있어?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혜진은 제 핸드폰 화면을 오경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동생. 이 여자 수상해요. 송금 내역이 이상해요. 누나, 그만해요. 그만은 무슨.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경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바야르마 씨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라의 중개 수수료, 제 계좌를 마음대로 쓴 일 협박.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문혜진이 비웃었습니다. 봐요. 역시 문제 있는 여자였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동생. 누나, 조용히 해요. 오경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 바야르마 씨는 피해자예요.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믿어요. 당신은 안 믿어도 돼요. 오경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문혜진은 화가 났습니다. 좋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봐요. 문혜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오경수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서복내가 제 방에 왔습니다. 바야르마, 내 이야기 다 들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할 거 없어. 너도 당한 거야. 서복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몽골어로 된 서류였습니다. 이게 내 가족 지원 계약서야. 내 엄마 약값, 겨울 난방비, 급한 치료비 다 지원하기로 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준비한 거야. 몇 달 전부터. 왜요? 너는 우리 며느리잖아. 내 가족은 우리 가족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이제 안심하고 살아. 서복래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문혜진과 만나야 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문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문혜진 씨 상속 지분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체 분할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문혜진이 물었습니다. 금전 보상이나 일부 매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합의가 어렵겠네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가족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에요. 같이 싸울게요. 그날 밤 오경수가 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뒤졌습니다. 뭐 찾아요? 누나 재산 상태요. 뭔가 이상해요. 왜요? 누나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SNS 보면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이상하잖아요. 저도 함께 봤습니다. 문혜진의 SNS는 화려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명품, 여행. 정말 돈이 없는 사람 같지 않네요. 그죠? 뭔가 숨기고 있어요. 오경수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이것 좀 봐요. 뭔데요? 누나가 몇 년 전에 아버지 유산 일부를 받았어요. 당시 현금으로 5천만 원. 근데 그걸 다 날렸어요. 어떻게? 도박이요. 불법 온라인 도박.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문혜진이 도박을 했다니. 그럼 지금 또 돈 요구하는 건 2번 받으려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 있어요. 오경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유산 분할 서류, 계좌 내역, 도박 사이트 기록. 며칠 후 문혜진을 만났습니다. 누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오경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문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누나는 이미 유산 받았어요. 5천만 원. 그걸 도박으로 날리고 또 요구하는 거죠. 그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법적으로 문제예요, 누나. 이미 받은 걸 또 요구할 순 없어요. 문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봐. 내가 이긴다. 문혜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였습니다. 문혜진과 통화했다는 겁니다. 바야르마, 내 남편 내 누나랑 얘기했어. 왜요? 재밌는 제안 받았어. 너희 집 약점을 알려주면 돈 준대.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라와 문혜진이 손잡은 걸까요?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사라의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문혜진 씨가 좋은 조건 제시했어. 내 남편 과거 이야기하면 돈 준대. 어때 말할까?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는 더 이상 안 무서워요. 뭐?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오경수 씨 과거도 제 과거도 다 떳떳해요. 사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사라는 문혜진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오경수의 소방대원 시절 화재 사고 이야기. 하지만 문혜진이 그걸 법정에 제출하자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원고의 악의적 의도가 보입니다. 문혜진의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문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제 비자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바야르마 씨 결혼 비자가 부정하게 발급됐을 수 있어요.
조사해야 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쩌죠? 추방되면 어쩌죠? 하지만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정식으로 했어요. 떳떳해요.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이었습니다. 문혜진의 고발은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무고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혜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5월 초 마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축제였습니다. 지역 차 농가들이 모여 차를 판매하고 시음하는 행사였습니다. 오경수도 참가했습니다. 저도 함께 나갔습니다. 바야르마 씨, 손님들한테 차 따라줄 수 있어요? 네, 할게요. 저는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차를 따랐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외국분이 한복 입으니 예쁘네요.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몽골에서 왔어요. 오, 몽골. 멀리서 왔네요. 한국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손님들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제 차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 부스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완판했습니다. 오경수가 기뻤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한 거예요. 행사 후 마을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경수 씨, 바야르마 씨.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바야르마 씨 덕분에 우리 마을 유명해졌어요. 외국 며느리가 차 축제 도운다고 지역 뉴스에도 나왔어요. 정말로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짧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행복해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이다.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저런 며느리 부럽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혜진은 그 뉴스를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유명해지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며칠 후 문혜진이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익명으로 지역신문에 제보한 겁니다. 오경순의 외국 며느리는 돈 때문에 왔다. 사기 결혼이다.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가족 살리려고 온 거잖아. 오히려 대단하다. 요즘 누가 시골 오겠어?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문혜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문혜진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이미 상속분을 수령했음이 인정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문혜진은 법정을 나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강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이겼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복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바야르마 고생했어.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야. 고마워요, 어머니. 나도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는 안았습니다.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5월 중순 집안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문혜진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도 끝났습니다. 저는 매일 차밭에서 일했습니다. 오경수와 함께.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손짓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복래가 저를 불렀습니다. 바야르마 잠깐 와봐. 네, 어머니. 서복래가 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반지 하나,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작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내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금반지는 내 엄마가 줬고 사진첩은 내 추억이고 통장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왜 저한테? 너한테 주려고. 너는 며느리니까. 어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았어.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시댁 식구들이 날 무시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가족이 됐어. 너도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복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이 땅도 내 땅이야. 당당하게 살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오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오경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 나도 사랑해요, 바야르마 씨.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몽골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바야르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요. 부모님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색도 밝았습니다. 엄마 약 잘 드세요? 응. 덕분에 잘 먹어. 고마워. 아빠도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시집 온 거 후회 안 하세요? 무슨 소리야? 넌 잘했어. 거기서 행복하니까. 네,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해. 통화를 끝내고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6월 차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숙련공이 됐습니다. 차입다는 솜씨가 빨라졌고 선별도 정확했습니다. 오경수가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저보다 나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우리 마을 홍보대사 해줄래요? 저요? 네. 외국인이 우리 마을 살면서 차 농사하잖아요. 좋은 스토리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해봐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마을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차밭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과 저녁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동적이다. 저런 삶이 진짜 행복이다. 나도 귀촌하고 싶다. 덕분에 마을의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차 판매도 늘었습니다. 이장님이 고마워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덕분에 마을이 살아나요. 저도 도움받았는걸요. 7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8주예요. 정말요? 네. 건강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 제 아기. 집으로 돌아와 오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저. 임신했어요. 오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었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오경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복래도 울었습니다. 손주가 생기다니. 고맙다 바야르마. 온 가족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에요. 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아기와 함께할 미래. 차밭에서 함께 일할 미래. 행복한 미래. 과연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25살이 됐습니다. 배는 많이 불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경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서복래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고 태교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나올 거야. 네, 어머니. 차밭은 겨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수확은 좋았습니다. 덕분에 수입도 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말도 유창해졌고 김치도 담글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바야르마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외국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누나, 내가 너무했어. 돈 때문에 정신 나갔었어. 문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오경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도 힘들었죠? 응. 알았어요. 조금씩 다시 시작해요. 정말?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문혜진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문혜진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아기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야르마 씨, 미안해요. 그동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심했어. 문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네, 언니.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문혜진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문혜진은 자주 왔습니다. 아기 준비를 도와줬고 출산용품도 사줬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저도 애 키워봐서 알아요. 고마워요, 언니.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바야르마,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용서해. 알았어요. 너 행복하다며? 뉴스 봤어.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언니. 사라와도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마음은 풀렸습니다. 12월 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오경수와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생각나요? 네. 그때 당신 처음 봤을 때 생각나요? 네. 떨고 있었죠. 저도 떨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당신 만나서. 저도요. 그날 밤 배가 아팠습니다. 오빠. 왜요? 배가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오경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곧 만나요. 네. 몇 시간 후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딸. 제 딸.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오경수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응. 우리 딸. 서복래도 왔습니다. 손주를 보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몽골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손녀 봐요. 어머, 우리 손녀. 예쁘다. 가족 모두가 기뻤습니다. 퇴원 후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바야르마, 축하해. 고마워요. 이름 뭐예요? 하늘이요. 한국 하늘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예쁜 이름이네.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오경수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오경수는 제 남편이었고 서복래는 제 어머니였고 하늘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차밭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차나무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봄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할 첫 봄을. 오경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늘이도 함께.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야르마입니다. 몽골에서 온 24살 소녀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의 며느리이자 엄마입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이 땅이 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하늘이와 함께, 오경수와 함께,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당당하게, 사랑으로.